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마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장 관련한 특강 여러 개를 좀 찍고 나서 한동안 마감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보는 시장은 굵직한 골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잠시 시장이 뭐 조정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환경이었고요. 예, 그 기존에 특강으로 올려드렸던 거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시장 점검을 좀 하면서 최근에 나온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될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제 광동제약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 이게 거의 상한가 사실 찍었어요. 오늘 11,350원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평소에 잘 찍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 근처에서 물량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번에 우정바이오처럼 연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베타딘 관련주로서 지금 갑자기 부각을 받았는데, 충분히 재료로서 그러면 99% 정도 사멸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99.99% 사멸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재료,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게 맞다고 생각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연속적이든 좀 쉬었다가 가든 간에 오늘 코어 물량이, 핵심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3천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충분히 만원권 돌파할 때 의미 있는 돈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최대한 보려고 했는데, 막판에 상한가가 좀 안 들어가지고 계속 깔짝깔짝 거려가지고 요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긴 했어요. 나머지 비중으로 더 먹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더 좋은 종목으로 싹 이동해 놨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은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주요 특징주 중에 아침에 혈장 종목들이 있었죠. 혈장 긴급 승인이 나왔었죠. 아침에 주말 사이에, 주말에서 이제 월요일로 넘어오는 시간 동안에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이 나면서 대장은 이제 시노팩스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강한 것은 뭐 일신바이오도 강했고, 에스맥도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에스맥은 지금 다른 내용, 다이노나제루나 이런 것들 다른 내용이 뭔가 갑자기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 뜸을 많이 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유한 일신바이오가 좀 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주들은 좀 같이 움직였죠. 녹십자도 움직였고, 레몬도 좀 움직였고, 여러 개가 더 있었습니다.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도 지금 이렇게 순환하는 코로나 순환 장세에서 또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다시 1, 2, 3월로 돌아가 보세요. 1, 2, 3, 4월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코로나가 처음에 코로나 패닉이 좀 있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논리대로 움직였는지 그 순서와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연결 지어가지고 매매를 하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덱사메타손 쪽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코로나는 잡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테마도 식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식고 또 대형주로 또 이동하면서 시장을 또 이끌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파이널은 면역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저는 그때도 지난번에도 항상 그래왔고요. 모든 게 다 치료가 되고 다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인류가 해야 될 문제, 앞으로 다시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면역을 관리한다라는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 그래서 면역 쪽도 선제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충분히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출발했는지 언론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증시에서는 현상만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죠. 100명 이하를 유지를 하다가 그 연휴 사이에 200~300명대로 확 폭증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중간에 급락을 했고, 마침 그 시장 급락 시기는 옵션 만기일, 정말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땡겨져 있었던 8월 옵션 만기일이 끝난 직후였어요. 결국에는 무리하게 6월달처럼 시장을 무리하게 끌어올려야만 했던 그 환경,
환경적 조건, 옵션 만기일까지 코스피를 무리하게 끌어올려야만 했었던 시기가 딱 끝나고 나서 마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떨어뜨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시기에, 너무나 그렇게 필요했던 시기에 나온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이었어요. 다만 굳이 이 확진자가 없었으면 좀 더 약했을 수 있다 정도지, 어차피 떨어질 시기였어요. 잠시 조정을 받았어야만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300명대로 폭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6월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선물 옵션 포지션이 너무나 상방이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억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조정을 겪고서 7% 하락까지 보는 시장, 그렇죠? 이날은 코스닥은 7% 하락했어요. 코스피는 한 4% 내려갔었나 그날? 그렇죠. 4.76. 똑같은 구조입니다. 6월달에 무리했던, 파생시장 만기 때 무리했던 것만큼 8월달에도 무리했던 것만큼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고 다시 정상 범위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죠? 또 계속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그걸로 부족해. 또 뭐가 있어요? 김정은 얘기 나오잖아요. 코마 상태 또 있대요. 굉장히 자주 죽네요. 2014년에도 그랬었어요. 2014년에 지금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꾸만 잠수를 타. 그럴 때마다 김정은이 왜 안 보이지? 죽었나? 혼수 상태인가? 자꾸만 이런 시장에서 의혹들이 생겨요. 찌라시가 돈다라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혼동을 시켜요. 주식시장의 움직임, 주식의 움직임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돈이 도는 파생시장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에 5월달이었나요? 4월달이었나? 4월 23일이었나? 그때였죠? 그 당시에 시장이 되게 불안했죠. 아니다. 김정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시고 매수할 거 매수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강력하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거. 유튜브 주식 박중사 검색해서 나오는 그 페이지에 4월달에 가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공유도 해드렸잖아요. 4월 2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4월 23일에 시간에서 갑자기 김정은 이슈로 김정은이 사망했다라는 찌라시와 함께 막 떨어져. 제가 긴급 영상을 찍었죠. 녹화했죠.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 다 김정은 멀쩡하게 걸어서 돌아올 거다. 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14년에 6년 전에 썼던 찌라시를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또 활용하고 있다. 6년 전에 했던 사람들 기억하면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거죠. 하지만 6년 전을 그 찌라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생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 진짜 큰 돈들이, 사실 김정은 정도 사람이 죽었으면요, 시장 전 세계가 지금 한번 난리를 겪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중대한 사람의 사망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나 파생시장은 조용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시라라고, 그때 매수할 거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어때요? 그때 안 죽었는데 지금도 갑자기 또 죽어. 계속 여러 번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멀쩡합니다. 설령 정말 낮은 확률로 김정은이 코마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잠깐 출렁임은 있을 뿐이지만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항상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방산주에 오르락 내리락만 있을 뿐입니다. 조정 나올 거 이유를 더 덧붙이는 것밖에 더 안 돼요. 외국인들이 개인들 지금 계속 달려든던 개인들을 좀 떨궈내주고 싶은데, 신용장고도 좀 많고 16조 원까지 늘어났고 떨구고 싶은데 이유가 별로 없어. 코로나 확진, 그래 그걸로 붙이고 또 김정은 얘기도 붙여서 자기들은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입해 나가고 있고, 뚜렷하게 옵션도 마찬가지. 외환 시장도 조용해요. 사실 진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엔화부터 크게 움직입니다. 달러와 엔화부터
크게 움직여요. 변동이 크게 생긴다고요. 그거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분히 정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 없이 외국인들은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 잘 해주고 있고요. 잠깐 조정 때 기관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모습은 나왔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자꾸만 제가 외국인 선물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선물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많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선물도 항상 중요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물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왜요? 외국인들은 한 방향의 움직임을 싫어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을 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싫어해요. 외국인들은 떨어져도 돈을 벌고 싶어 하고요. 올라가도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개인들은 떨어졌을 때 잘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로서 활용을 하죠. 떨어졌을 때 돈을 벌 수 있게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와 옵션 시장에서는 풋을 가지고 만집니다. 그렇죠? 풋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요. 올라갔을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외국인들은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외국인들의 먹거리 중에 하나를 차단시켜놨어요. 공매도를 지금 끊어놔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그 위험 리스크를 다른 데서 해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더 그쪽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물 시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이 과거 해석하는 것과 지금 해석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순수하게 그 의도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선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매도가 같이 있을 때는요, 선물에서 그 의도를 숨겨서 다른 변수를 가져오더라도 공매도에서 또 그걸 해지할 수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공매도 아니면 선물 혹은 옵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고 내려도 모두가 다 수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뚜렷하게 보이고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2차 폭락 공포 분위기 조성, 이거 다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겁을 잔뜩 먹었을 거고, 공포지수는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구조로 갈 겁니다. 빅스지수. 공포지수는 또 내려올 거예요. 지금 음봉으로 또 내려왔죠 오늘. 잠깐 여기 구름대 사이로 올라왔다가 또 내려옵니다. 또 나중에 차분하게 또 내려올 거예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공포지수, 공포감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잠깐 올랐던 공포는 다 개인들이 어디로 가요? 곧버스를 사는데 탄력을 줄 뿐이에요. 다 곧버스 소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가 공포 때문에, 유가 때문에 ETN 쪽으로, 원유 선물 쪽으로 사람들을 다 가둬놨던 것처럼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들 다 원유 선물 난리 치던 거 지금은 얘기는 나옵니까? 다 갇혀버렸잖아요. 다 기름통에, 드럼통에 다 갇혀버렸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곧버스도 그쪽으로 다 몰고 있다라는 거, 토끼몰이 하고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서 보이는 그 의도를 계속 파악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포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돈은 정직합니다. 지금은. 예. 공매도는 조금 더 연장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죠. 공매도는 9월 달에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매도 금지를 좀 연장시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연장하는 게 시장으로는 유리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살려놔야 될 겁니다. 혹은 살려놓거나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허용시켜서 모두가 공평하게 미국처럼 그렇게 하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 할 일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만약에 우리한테 공매도의 길이 열렸어. 굉장히 할 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공매도 할 것도 많고, 매수할 것도 많고, 그죠? 우리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굉장히 선물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해외 선물처럼. 매수와 매도를 둘 다 할 수 있는 구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매수하면 떨어지고 공매도하면 올라가고, 개인들은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공매도가 오픈됐다고 해서 개인들은 승리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오픈돼 있으면은 진짜 충분한 공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개인들은 2배의 속도로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공매도하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멘토를 찾아서, 그게 누구든 나와 맞는 사람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좋고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맞고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하시면 되죠. 어쨌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지금 계속 흘러가는지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좋은 시장 매매를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잠깐 오후장에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줘서 또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침 딱 비타 500을 들고 마셨는데, 비타 500을 만드는 광동제약이 오늘 보유 종목 광동제약이 오늘 급등을 해서 또 기분이 또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하필 또 아침에 제가 음료수 하나씩 또 집어오는데 잘 안 먹던 비타 500을 또 들고 왔었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